라면 20개에 단돈 4,000원, 14,000원짜리 즉석밥 10개는 90% 넘게 할인해 1,000원에 불과합니다. 스타일 V라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식료품 등을 싸게 판다는 입소문에 회원수가 31만 명이 넘습니다. 저렴하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가서 보니까 가격대가 괜찮길래 제 것도 주문하고 가족 것도 주문하고. 하지만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한 이용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새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타일 V 관련 상담만 1,000건 남짓. 대부분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이었습니다. 7번에 걸쳐 라면과 쌀 등 45,800원어치를 주문했지만 2달이 다 돼도 배송받은 건 딱 한 건, 쌀뿐인 이용자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보내주긴 하겠구나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배송 준비 중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소비자원은 배송 지연이 정상 수준을 넘었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업체는 뒤늦게 이달 말까지 배송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물품을 직거래하는 앱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중고앱 이용자 4명 중 1명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이렇게 믿기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좀 물가 상승기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자주 접수되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안전결제를 이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요즘 집 구할 때 많이 쓴다는 부동산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매물이 250개가 있네요. 한 부동산이 내놓은 서울 가산동의 깔끔해 보이는 빌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모는 30제곱미터, 방 2개인데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2억 원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허위 매물이 절대 없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33년 전통의 법무팀까지 있다고 하네요. 이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속 당일 빌라 앞으로 가자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누자마자 대뜸 이 집은 대출이 적게 나온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중신축이라서 대출이 조금 많이 안 나와요. 담보대출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신용대출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상보다 입주가 늦어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래도 한 달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쭤봤는데 좀 힘들다고는 말씀을 하시고 집을 팔아야 돈을 벌 텐데 자꾸 단점만 얘기하는 남성,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끝까지 집을 보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핑계를 댑니다. 집주인께서는 좀 더 높여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오늘 비포실 것 같아요. 그럼 없을 때도 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700m 반경에 다른 매물이 있다며 은근슬쩍 주제를 돌립니다. 하지만 크기가 맞는 집은 1억 원 이상 비싸고 가격이 맞는 집은 너무 좁았습니다. 앱에서 봤던 조건이 아니라고 하자 남성은 경기도 부천 얘기를 꺼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외곽 쪽으로. 경기도? 좀 가운데 있어요. 딱. 그러니까 마지노선. 부천으로 되어 있고 한 열에 7분들은 다 넘어가세요. 남성이 모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도착한 곳은 부천시 역곡동. 그런데 너무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역시 생각했던 집이 아니라고 하자 급기야 인천까지 가자고 권합니다. 부천도 이제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그 옆에 이제 부평으로 가세요. 부평. 네, 부평에 있을 게 다 있으니까. 발품 팔기만 벌써 3시간째. 긴장이 풀렸던 걸까? 인천을 향해 차를 몰던 남성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자, 아무 문제 없는 집을 올리면은 왜 저희한테 연락 안 하세요? 또 잘못해서 생각해요. 이게 편법이죠. 처음 올린 집이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성 허위 매물임을 시인한 겁니다. 융자가 있는 집을 싼 매물처럼 올리기도 한다며 다른 수법까지 알려줍니다. 융자금 미포함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고 여기 1억 5천에 집이 올라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 금천구에서 출발한 취재팀은 경기도 부천을 거쳐 인천 부평까지 2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해서야 남성은 태도를 바꿔 온 힘을 다해 집을 홍보합니다. 저희 이사님이랑 건축주분이랑 조금 이제 아무래도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서 못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입지가 지금 제일 좋아요. 스트레스가 치아랍니다. 여기가 제일 괜찮아요. 결국 인천에 이 집을 팔려고 이렇게 고생시킨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같은 앱에 같은 부동산이 올린 또 다른 매물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 북가좌동의 방 4개짜리 빌라. 역시나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넘게 싼 3억 2,6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여성, 이번에는 집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집값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겁니다. 왜 집값이 다르냐고 따지자 분명히 적어놓았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2배 같죠? 저희가 미세만 못 드린 것도 있고 보신 것도 있고. 확인해보니 소개글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융자금 미포함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여성. 일단 오시면 이해충당도 같이 보고 오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앞서 만난 업자가 실토했던 바로 그 수법입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청년층인 피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짜 매물에 낚여 시간과 공력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방을 구할 때 어쨌든 뭐 물리적인 시간이 들고 제 노력이 들잖아요. 약간 돈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구한 건데 서러운 거죠. 바로 간다, 김정우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제품을 싼 값에 팔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돈부터 받아 챙긴 뒤 가짜 송장을 만들어 보내 주문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베트남 다낭공항의 한국행 여객기안. 이륙 직전 경찰이 두 남성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면서 수갑을 채웁니다. 한국 시간 01시 01분 현시간부로 체포영장에 의거해서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매물을 올려 수억 원을 가로채우던 이들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판매 광고입니다. 시가 60만 원짜리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반값인 31만 원에 팔겠다더니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때 물품이 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주문자들에겐 가짜 송장까지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재작년 2월엔 저렴하게 마스크를 팔겠다며 50여 명에게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에게 속은 사람은 600여 명, 피해 금액도 3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수사 시작 2달 만에 콜센터 직원으로 위장했던 공범 등 5명을 국내에서 검거했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급 2명은 행방이 묘연했는데 경찰이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끝에 베트남 다낭에서 붙잡았습니다. 작년 8월에 인터폴 적재 수배를 발부받고 공안과 공조 끝에 최근에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서 체포한 2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